와, 여기 좋다. 야, 너희들도 이제 그 엄청난 그 투자의 세계에 왔으니까 돈 벌면 그런 길이 오는 거지, 이 사람아. 아이, 와, 좋다, 여기. 진짜 고급스러운 진짜 완전 호텔 같아. 고급이야. 와, 어르신들 많다. 와, 많지. 근데 이렇게 부가 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지금 문화 충격이에요. 한국의 부는 거의 다 한국 경제 개발을 위해서 헌신했던 노인들의 역사 아니야? 그분들이 돈이 있겠지. 이래서 열심히 근데 벌어야겠다. 그런 꿈을 버리지 마. 오늘 무슨 그 뭐야 그 농사꾼 할아버지한테 뭐를 묻고 싶어서 어? 그 할아버지한테 뭐를 묻고 싶어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해서 왔냐? 오늘 오늘 비라서 지금 농사 안 했으면 가야지. 관점이 또 달라. 왜냐하면 이제 그 최근에 반도체가 이끈 시장, 개별 종목에서도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졌고 그런 반도체 기업을 담고 있는 ETF에서도 반도체 ETF만 시장을 이끌고 왔고 또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주축 산업을 무장된 국가, 미국의 팹립스 반도체 기업으로 그리고 일본은 그 소부장 반도체 기업들로 한국과 대만은 메모리 반도체로 무장된 국가들이잖아. 그 국가들의 주가 상승률이 세계에서 1, 2, 3등 했던 걸로만 미뤄봐도 참 대단한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왜 이런 시장이 형성됐을까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 이 주가 상승이 비합리적일까라는 여러 가지 의문 속에서 주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왜냐하면 그 추정의 근거는 내가 봐서는 이제 AI 시대를 내가 생각했잖아. AI 시대라는 게 열리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어떤 산업 트렌드가 열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목해야 되고 AI의 3대 인프라가 뭘까? 하나가 이제 데이터, 또 하나가 컴퓨팅 파워, 또 하나가 전기 에너지.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드디어 AI 시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어. 그러던 차에 데이터 영역은 2008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세상의 모든 데이터는 이것을 타고서 전 세계 클라우드 센터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18년 됐나? 18년 동안 데이터는 쌓이기 시작했고 또 그 컴퓨팅 파워는 알다시피 엄청난 대량 생산과 가격이나 수율 증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컴퓨팅 파워의 가격은 성능당 가격은 굉장히 싸졌고 세 번째는 전기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를 포괄해버리는 단일 에너지, 기축 에너지. 옛날에야 우리가 그 집안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썼잖아. 고체 에너지인 연탄을 썼고 땔감을 썼고 그 다음에 액체 에너지인 휘발유 등유를 썼고 그 다음에 기체 에너지인 LPG 에너지를 썼잖아. 근데 우리 눈앞에는 어느 순간에 전기로 하는 인덕션? 그만큼 우리 눈앞에는 고체 에너지, 액체 에너지, 기체 에너지는 사라져버리고 그걸 한꺼번에 소용해버리는 나는 그걸 기축 에너지, 표준 에너지, 단일 에너지 그걸 전기 에너지로 표현을 해. 그래서 이런 전기 에너지 등장이 AI 혁명을 이끄는 세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2, 3년 전부터 등장했던 AI 시대는 예측 가능한 영역에 왔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1년 동안 이뤘던 이런 그 반도체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회를 같다는 생각을 해봐. 다만 현재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여전히 전개될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자기만의 관점을 통해서 녹여보는 게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이 복잡하잖아. 눈만 뜨면 뭐 2X 내버리지, 뭐 내버리 상품이 등장하면서 내버리가 아니면
금융 상품이 아닌 것처럼 일반화되어 이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레버리지 상품이 등장하면서 훨씬 더 금융에 휩쓸리기 쉬운 세상이 됐지 않느냐. 이럴 때일수록 사실의 기초에서 남들과 다른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의심을 통해서 자기만의 가설을 만든 후에 정반의 충돌과 함께 자기 관점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속에서 오늘 이제 너희들 이제 어려운 질문. 현재 AI의 그 시대가 시작됐어요. 분명히 세 가지의 기초 자원, 데이터, 컴퓨팅 파워, 그리고 전기 에너지. 이런 구동 속에서 AI 혁명. 이거는 나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트렌드 같기는 해.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진화 과정을 걸쳐서 무슨 단계를 걸쳐서 앞으로 확산될 것인가, 그 속에서 현재 위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 그래서 내가 봐서는 현재 최근에 1년 전인가 GPT 모멘텀, GPT를 우리가 경험하면서부터 과거에 야 이게 무슨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알고 싶은 모든 지식은 그 속에 있잖아. 옛날에도 네이버 지식 검색에서 그런 지식이 있었지만은 GPT를 보니까 너무 환상적이잖아. 전 세계 박사가 한 10만 명 되나? 20만 명 되나? 앞으로 존재할 뭐 GPT 같은 생성형 AI 시대가 되게 되면, 완성도가 높아지는 생성형 AI 시대가 벌써 됐지만은 더 좋아진다면 전 세계 모든 국민은 박사로 바뀔 것 같아. 박사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의 AI 혁명 속에서 단계를 본다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 첫째, 학습 모델을 설계하는 단계, 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앞으로는 그것을 기초로 추론하는 추론형 AI 시대, 지금은 학습형 AI 시대. 두 번째로는 학습형 AI 시대는 뭐야? 방대한 데이터와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추론형 AI 시대는 그걸 기초로 소프트웨어한 패키지, 이게 이제 필요하겠지. 또 다른 구분으로서 우리는 생성형 AI와 우리는 피지컬 AI로 나눌 수 있겠고, 생성형 AI를 스크린 안에서의 인더 스크린에서의 AI, 그리고 피지컬 AI를 아웃 오브 스크린, 스크린 밖에서의 피지컬 AI를 이렇게 구동하잖아. 그래서 AI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분류 체계에서 현재는 어떤 AI가 핵심의 동인이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는 것, 그리고 학습형 AI를 기초로 방대한 데이터와 막강한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파운데이션 모델에 이제 선두주자가 있잖아. 우리가 말하는 GPT, 오픈 AI에, 또 하나 제미나이, 구글에, 그리고 엔트로피의 클로드 등등이 몇 개가 그 엄청난 막강한 그 이제 백과사전을 만드는 거야. 백과사전. 학습형 모델이라는 것은 2008년 이후에 쌓였던 수많은 누적적 데이터와 엄청난 컴퓨터 파워를 통해서 모델을 만드는 거야.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 다른 세상으로 가겠지. 근데 현재는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상황에서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가 뜬 거야. 그럼 앞으로 그 피지컬 AI, 이제 엣지 디바이스라지. 내가 좋아하는 그 사이버 트럭, 또 엣지 디바이스 하나야. 자율주행차도 하나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움직이는 피지컬 디바이스야. 그런 세대. 이제 엣지 디바이스 세상, 추론형 AI 세상, 그렇지?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초로 우리가 디스틸드 모델 또는 스튜던트 모델, 학생 모델을 하지. 그 속에서 모델이 구성된 경량화 모델, 우리가 딥시크 하지. 이제 그런 세상으로 바뀌지 않겠어? 그래서 이런 속에서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현재의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위에 수많은 작동 원리가 미래 스튜던트 모델로 바뀐다면, 또 학습형 AI에서 추론형 AI로 바뀐다면, 클라우드 기반의 AI에서 엣지 디바이스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여전히 현재 상태처럼 컴퓨팅 파워에서 뭐가 필요했어? 노직으로서는 뭐? GPU, 메모리에서는 HBM. 이게 하나의 쌍벽을 이루면서 현재를 구축해왔고, 그 과정 속에서 최 1년 동안 주가 상승은 그들이 중심이 돼서 시장을 움직였어. 바로 엔비디아의 엄청난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엄청난 상승은 아마도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엄청난 컴퓨팅 자원, 그 속에서의 필요한 세그먼트, 그 하드웨어 자원, 이 밸류를 만드는 형국이야. 이런 전제가 있었고, 방금 우리가 추론형 엣지 디바이스로 간다면은 여전히 GPU와 HBM의 세상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라디오 자원이 필요할까라는 개념적 정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복잡게 금융에 쓸려버릴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속에서 오늘의 고민을 이제 풀어보면 좋겠다. 지금 동의하는 거야. 여전히 앞으로 가는 거야. 다만 변화일 뿐이야, 변화. 어떤 구동축에서 어떤 구동축 할 것인가. 여전히 전 세계 생성의 AI에서는 LLM 기반의 그 박사급만 백과사전을 만들고 있는 학습형 AI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학습형 시대가 끝나게 되면 그걸 기초로 실제로 에이전시 모델, 추론형 AI, 엣지 디바이스 모델로 바뀔 것인가. 나는 후자로 될 것이다 라는 가정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겠다. 하지만 시장의 현상은 이것보다는 여기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고 이것만이 온전히 이끌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혹시 가치와 주가가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지. 이런 점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현재 시장 환경은 AI는 여전히 앞으로 갈 것이다. 그 의미는 반도체는 무조건 필요해. 끝나지 않아. 난 동의해. 최근에 주가 상승 동의해. 최근에 이익 상승 동의해.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의심해 봐야 된다. 금융에 휩쓸리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나는 의심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야. 하나는 수요 측면이야. 또 하나는 공급 측면이야. 이제 세 번째로는 시장의 조절 기능이 측면이야. 모든 게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형성되잖아. 반도체 가격도 반도체 수요와 반도체 공급 사이드에서 가격이 형성돼. 그런 점에서 이런 현재 엄청난 반도체 가격은 어떤 수요에 의해서 또는 어떤 공급적 요인에서 형성이 됐는가? 그럼 이러한 수요가 여전히 앞으로 진행될까? 이러한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일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 세 번째로는 이러한 가격의 상승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만드는 게 시장 경제 시스템이야. 이러한 시장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것인지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세 가지 방향에서 한번 나의 관점을 풀어보고 싶어.